그날은 참 이상한 밤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몸이 이리저리 뒤척이기만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을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이었어요. 공기가 유난히 매서웠고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바람 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바람은 마치 누군가 문 밖에서 나를 부르는 것처럼 속삭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그냥 외로운 노인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시간을 보니 새벽 3시.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쿵쿵. 낮고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들렸죠. 쿵쿵쿵.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 새벽에 그것도 이렇게 급하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둑일까 아니면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일까.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낡은 현관문은 오래된 경첩 탓에 작은 움직임에도 삐걱거렸죠. 귀를 가까이 대자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예요. 은호예요. 제발 문 좀 열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1층에 새들어 사는 총각 은호였어요. 20살 남짓한 청년으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는 착한 아이였죠.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웃으며 안녕하세요 인사하던 그런 예의 바른 총각이었습니다. 은호야, 이 새벽에 왜 그래? 문 너머로 물었지만 대답 대신 다급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야 돼요. 빨리요. 늦으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가방을 들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은호의 얼굴이 보였어요. 창백했고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공포로 크게 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은호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빨리 도망가야 해요.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그 손끝의 떨림이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심장이 발걸음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골목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다 우리 쪽을 보더니 도망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은호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저만 믿고 오세요. 그때였습니다. 쿵. 무거운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2층 내 방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분명 나올 때는 불을 껐는데 누군가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은호가 내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안 돼요. 더 멀리 가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의 손을 꼭 잡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이 멀어질수록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겁이 나면서도 무언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골목 끝에 다다르자 은호가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이요. 짧은 한마디 뒤 그는 전화를 끊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얼굴 반쪽은 가로등 불빛에 비치고 나머지 반쪽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죠. 그 표정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호야?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해치려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바람 소리가 멀어지고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은호의 눈이 떨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나는 말을 잃었어요. 오랜 세월 살아오며 별일 다 겪었다 생각했지만 그날의 충격만큼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도망치세요. 지금은 그게 먼저예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떠올랐죠. 도대체 왜 나를 해치려 하는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새벽의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균형이 이 순간부터 바뀌고 있다는 걸요. 은호야, 방금 뭐라고 했니?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떨렸습니다. 겨우 입술만 움직였어요. 은호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할머니,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귓속을 울릴 때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은호야. 그 아이는 착한 애야. 내 아들한테도 잘하고. 은호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다 연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고요했죠. 며칠 전 그 여자가 아드님이랑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대화? 할머니를 어떻게 정리할지 이야기했어요. 그 한 단어 정리,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만으로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호야, 그럴 리가 없어. 미라가 나를 왜 해치겠어? 내가 그 아이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할머니, 그분은 지금까지 3명의 남편을 잃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첫 번째 남편은 교통사고, 두 번째는 약물 과다 복용, 세 번째는 화재로 죽었어요. 모두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저희 형이 탐정이에요. 며칠 전부터 그 사람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다급했는지, 왜 오늘 새벽 나를 깨우러 왔는지. 그럼 지금 우리 집에는 그 여자가 그리고 아드님이 함께 있어요. 할머니가 방에서 떨어진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습니다. 순간 머리 위로 피가 쏠렸어요. 귀가 멍해지고 다리가 풀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맞아요. 은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엔 어떤 망설임도 없었어요.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살아온 세월 동안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죠. 이건 단순히 생명의 위협이 아니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고통이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왜 내 옆에 있었을까? 그건 돈 때문이에요. 돈? 할머니 명의의 집 예금, 통장, 그리고 보험금. 그 여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어요. 나는 허공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럼 내 아들은? 아드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말에 완전히 세뇌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니야,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 애는 착했어, 어릴 때부터. 은호는 슬프게 눈을 떨구었어요. 저도 믿기 싫었어요. 하지만 직접 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다. 이제 방법이 없다. 그게 아드님 목소리였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없애려 한다니. 그제야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내게 했던 수많은 말들. 요즘은 요양원 시설이 좋아요. 혼자 사시기 위험해요. 집을 파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은호는 잠시 나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경찰에 증거를 넘기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 이상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은호야, 넌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니? 그냥 우연이에요. 그는 짧게 대답했지만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말 우연이야? 네. 하지만 이제는 우연이 아니에요. 할머니를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은
밤하늘의 바람보다도 더 따뜻했어요. 이 새벽에 낯선 청년의 목소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제 형한테 연락했어요. 그분이 오면 안전하게 이동시켜 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디로? 근처 찜질방으로 가요. 사람들이 많아서 안전할 거예요.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새벽 4시 도시의 불빛은 희미했고 가게의 셔터들엔 서리꽃이 피어 있었어요.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채 나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더는 당하지 않겠다. 이제는 도망치는 노인이 아니라 내 운명을 되찾을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은호가 앞서 걸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할머니.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하얀 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인생으로 향하는 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시작이라는 걸요. 찜질방 한쪽 벽에 기대 앉았을 때 몸은 피곤했지만 눈은 도무지 감기지 않았어요. 은호는 구석자리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고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죠. 불빛은 희미했고 공기 중엔 사람들의 졸음 섞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쉴 틈 없이 과거를 되감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그 아이의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던 순간이 처음 미라를 만났을 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봄날 오후였죠. 하얀 원피스에 단정한 미소, 낯선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준호 씨 여자친구 미라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오래된 외로움이 조금 녹는 듯 했어요. 결혼식 날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어요. 성실하고 똑똑하며 예의 바른 새며느리. 아들 준호는 행복해 보였고 나는 그저 감사했어요. 결혼 후 얼마 동안은 정말 천사 같았어요. 주말마다 반찬을 가져오고 내 생일엔 직접 손편지도 써줬죠. 어머님, 저한테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투가 바뀌었고 눈빛이 차가워졌죠. 어머님, 이 집 너무 오래됐어요. 팔고 새로 시작하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은 처음엔 배려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반복될수록 불안했죠. 괜찮다, 이 집엔 추억이 많아.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녀는 짧게 웃었어요. 추억도 결국은 짐이 되잖아요. 그 웃음이 그때는 왜 그렇게 차가워 보였을까? 하루는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내 통장으로 몰래 대출이 잡혀 있었죠. 서류엔 내 이름이었지만 서명은 분명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설쳤어요. 미라야, 혹시 이거 내가 했니?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그런 걸 왜 해요? 그 말투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그 순간까진 정말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부터 그녀는 내 방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이유도 모른 채 문틈 사이로 흘러드는 그림자를 보며 가슴이 철렁하곤 했죠. 그리고 며칠 후 준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미라가 힘들대.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요양원 한번 알아보자.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요양원이라니. 내가 짐이 된 걸까? 그날 이후 집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서랍 속 물건이 자꾸 바뀌고 약통에 들어있던 알약 색깔이 조금씩 달라졌죠. 나는 점점 의심이 쌓였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혹시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보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런 나를 보며 미라는 더 다정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이 약 한번 드셔보세요. 몸에 좋아요. 그녀는 분홍색 알약을 내밀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가 내 며느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걸 삼켰죠.
그리고 그날 밤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죠. 눈을 뜨자 새벽이었어요. 거실에선 속삭임이 들렸죠. 괜찮을 거야. 이번엔 완벽해. 그 목소리 분명 미라였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 아이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어요.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이 상처로 남았는지만 느껴졌죠.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일기를 썼어요. 혹시라도 내가 사라지면 누군가 이걸 발견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오늘 새벽 은호가 나를 깨우러 온 거예요. 모든 게 연결됐어요. 그 아이는 나를 살리고 그 여자는 나를 지우려 했던 거죠. 이제 알겠어요. 나는 찜질방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애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죠. 나는 다시 속삭였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끝을 봐야겠구나. 은호는 찜질방 로비 한쪽에 앉아 작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스마트폰과 손바닥만 한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그가 조심스레 이어폰을 내게 건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귀에 꽂았어요. 조용히요. 여기 나오는 목소리 들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짧은 잡음 뒤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미라였어요. 그분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조금만 약을 조정하면 될 거예요. 그래, 너무 티나지 않게 해. 이번엔 확실해야 해. 남자의 목소리 준호였습니다. 내 아들. 그 짧은 대화는 천천히 그러나 잔인하게 내 마음속을 파고들었어요. 숨을 쉬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멈추며 속삭였죠. 이게 전부야. 아직 일부예요. 형이 나머지를 확보 중이에요. 은호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돼요. 미라 씨는 이미 할머니 통장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며칠 전부터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매일 새벽 2시 자동이체로.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칠 전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비밀번호 재설정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그 징조였던 거예요. 은호야.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덫을 놓을 차례예요. 그 한마디에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손끝을 꼭 쥐었어요. 두려움보다 결의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 더는 숨어 있지 않겠다. 내가 직접 봐야겠어. 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 기다렸어요, 할머니.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볼펜만 한 크기의 기기였죠. 이거 무선 캠이에요. 집에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녹화돼요. 그걸 내 집에 설치한다고? 네. 오늘 밤 조용히 들어가서요.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안에 묘한 힘이 느껴졌어요. 그럼 나도 같이 갈래. 안 돼요. 위험해요. 그 집은 내 집이야. 그리고 이번엔 내 눈으로 봐야 해. 은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약속 하나 해주세요. 뭔데? 아무 일 있어도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내 나이보다 마음이 먼저 늙었지만 겁만큼은 덜어냈어.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형이 올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찜질방 안으로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짙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 그가 은호를 보며 말했죠. 이분이 박화련 어르신이시죠? 네, 형. 말씀드린 분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기석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하죠. 기석의 눈빛은 은호보다 훨씬 날카로웠어요.
프로의 기운이 느껴졌죠. 녹취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직접? 네. 내일 밤 그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래요. 그럼 나도 거기에 있을게요. 기석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합니다. 내 인생을 지켜야 하는데 그 정도 위험쯤이야 괜찮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대신 저희 지시만 따르세요.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지배 구조 CCTV 설치 위치, 도착 시간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죠. 나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짧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내가 사라진다면 이 일기를 읽는 사람이 진실을 알아주길. 그 글을 쓰며 깨달았어요. 이제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의 끝에서 스스로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죠. 은호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시죠? 응.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아. 새벽 5시 찜질방 불빛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기석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출발합시다. 오늘 밤 모든 걸 끝내죠. 나는 가방을 꼭 쥐었어요.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알약통이 들어 있었죠. 며느리가 건네준 그 분홍색 약통. 이번엔 내가 증거를 남길 차례였습니다. 모든 것은 오늘 밤에 드러날 거예요. 밤이 되자 도시는 유리처럼 차가웠어요. 모든 불빛이 잠들고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정적이 거리 전체를 덮고 있었죠. 기석의 차는 골목 끝에서 엔진을 끈 채 멈춰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 집. 익숙하지만 낯설었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보는 그 집은 이젠 나를 품은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덫처럼 느껴졌어요. 준비됐습니까? 기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은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도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어요. 바람이 불자 집 앞에 나무가지가 부딪히며 작은 파도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조차 숨을 죽인 밤엔 거슬릴 만큼 선명했죠. 기석이 가방에서 작은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3대, 녹음기 2개, 그리고 무선 송신기. 이걸 설치하면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기록됩니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 문은 오래전 남편이 직접 손잡이를 달았던 문이에요. 그의 손길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만 같았죠. 여보, 오늘은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해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 공기는 눅눅했어요. 문틈 사이로 들이친 먼지 냄새, 익숙한 가구의 그림자, 그리고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던 시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소파 쪽에 앉아 계세요. 우린 부엌과 거실, 방문 위에 설치하겠습니다. 은호는 빠른 손놀림으로 작은 카메라를 문틀 위에 부착했어요. 그의 손끝이 떨리지 않는 게 신기했죠. 은호야, 내 손은 참 침착하구나.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긴장 속에서도 미소가 새어 나왔어요. 기석은 벽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11시 40분입니다. 그녀는 항상 자정 이후에 움직였습니다. 그 말에 공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나는 손에 든 작은 약통을 바라봤습니다. 미라가 내게 건넸던 분홍색 알약. 그 안에는 여전히 몇 알이 남아 있었죠. 이 약이 나를 죽이려던 도구였다면 이젠 그녀를 드러낼 증거가 될 거야. 은호야. 네, 할머니. 그녀가 들어오면 내가 직접 말 걸게.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 그 애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어. 은호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기석은 노트북을 열며 카메라 영상을 점검했죠. 거실, 부엌, 현관. 3곳의 화면이 동시에 떴습니다. 작은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계 초침이 10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깍딸깍.
그 소리가 심장 박동과 겹쳤어요. 거실엔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불빛은 희미했고 공기는 얼음처럼 식어 있었죠. 미라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놀라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이렇게 용감하게 돌아오시다니. 나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 집이니까 돌아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그렇죠. 하지만 이젠 그 집이 어머님 것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걸 해치운 뒤였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걸 계획한 거니?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처음부터요. 그녀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이 집, 이 재산, 이 이름 올마인. 그녀의 눈빛이 차가운 빛을 띠었죠. 어머님은 너무 순진했어요. 사람을 믿고 다 내어주고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오래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날 죽이려 했구나. 죽인다니요? 그저 조금 쉬게 해드리려 한 거예요. 영원히 편안하게. 그 말에 입술이 떨렸어요. 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죠. 단지 선택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식탁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하얀 장갑 그리고 주사기. 그 안엔 맑은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안 봐도 알겠지. 맞아요. 당신이 매일 마시던 그 약과 같은 성분이에요. 조금만 들어가도 금세 잠들어요. 나는 천천히 손을 쥐었습니다. 내가 그걸로 나를. 그만 어머님. 그 얼굴 좀 그만해요. 착한 척 모르는 척. 그런 표정으로 아드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당신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죄책감으로 만들었어요. 아드님이 힘들 때도 당신은 늘 피해자인 척했죠.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순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싶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어요. 그 애를 망가뜨린 건 내 욕심이야. 내 탓으로 돌리지 마. 욕심이라 재밌네요. 그녀는 주사기를 손끝으로 돌리며 웃었어요. 어머님이 가진 모든 걸 내가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건 욕심이 아니라 자격이에요. 자격? 맞아요. 당신은 나 같은 사람 없으면 이 세상에서 하루도 못 버텼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준 거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사기를 손에 쥔 채 다가왔죠. 이제 끝내요, 어머님.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맑았어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묻자. 뭐죠? 준호는 내 아들은 알고 있었니?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아드님이 먼저 제안했어요. 이제 엄마를 편히 쉬게 하자고.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숨이 막혔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었죠. 그래, 이제야 내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본색이라뇨. 난 단지 당신보다 현실적일 뿐이에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때 부엌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칙. 가스가 새는 듯한 미묘한 소리. 미라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그 순간 나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 컵을 밀었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야. 내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어요. 내가 깬 건 유리컵 하나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야.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그 짧은 틈, 부엌 문틈에서 은호의 그림자가 움직였죠. 카메라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라 씨. 기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모든 장면 다 녹화됐습니다. 미라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주사기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한 말 한 행동 전부 기록됐어요. 그녀는 뒤로 물러나며 속삭였어요. 설마.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는 나를 약하게 봤지. 하지만 약한 사람은 결심한 순간부터 달라진단다. 그 말과 동시에 현관문이 열렸어요.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집안을 비추며 들어왔죠.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기석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미라 씨. 그녀는 몸부림쳤어요. 이건 함정이야. 날 모함하려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진실은 내가 만들었어. 우린 그걸 그냥 비춰줬을 뿐이야.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내가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야 숨을 쉬겠네.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차의 불빛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붉고 푸른 빛이 교차하며 거실 벽을 천천히 물들였죠. 집안은 뒤집힌 가구와 깨진 유리 조각으로 엉망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미라는 경찰 두 사람에게 팔을 잡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분노도 후회도 없었죠. 그저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석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긴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에요. 은호는 거실 구석에서 울고 있던 민호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죄책감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미안하다고?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 내가 미안해야지. 하지만 난 괜찮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분노와 원망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용서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질러. 중요한 건 그 잘못을 보고도 돌아서지 않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넌 내 아들이니까. 그 말에 은호가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할머니 정말 강하시네요. 아니야. 그냥 오래 살았을 뿐이야. 그때 창밖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의 첫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죠.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 집이 다시 나를 받아주네. 기석이 장비를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은 꼭 제출하세요. 네, 그럴게요. 이젠 숨길 게 없으니까요. 모든 일이 끝나고 은호와 기석이 떠난 뒤 나는 조용히 부엌 의자에 앉았어요. 깨진 컵 조각을 하나 들어 손바닥에 올려봤죠. 그 유리 조각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동안의 나, 두려움 속에 살던 노인은 이제 없었어요. 밖에선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할 만큼 맑았어요. 나는 다이어리를 펼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되찾았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죠. 햇살이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어둠은 다시 올지도 모르지만 이번엔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으니까요.